11월 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전날 치러진 미국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재정절벽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 거라는 우려가 번졌습니다. 다우지수는 2.36% 내렸고 S&P 500 지수는 2.37%, 나스닥 지수는 2.48%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재정절벽 우려가 크게 부각된 데다 유로존 성장 전망 악화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영국이 1.58%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1.96%, 1.58% 하락했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향후 2년간 정부 지출에 135억 유로를 삭감하는 긴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는 315억 유로의 차기 구제금융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됩니다. 중국은 18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현 국가부주석으로 바꾸는 권력 이양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11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10시부터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된 이후 곧바로 폭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금융주와 애플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주요 지지선을 모두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또 다른 이벤트를 맞이하고 있죠. 중국의 지도부 교체와 옵션 만기 그리고 금통위 여러 이벤트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자세한 대응 전략과 투자 아이디어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아 캠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특히 수험생을 두신 학부모 여러분. 찍는 대로 오늘 다 만점 받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2%대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다우 지수가 13,000선 그리고 S&P 500 지수가 1,400포인트를 내주기도 했는데요. 어제 고점에서 한번 정리하고 다시금 저가 매수 시점 잡아보자라고 하셨는데 그게 오늘이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 여러 이벤트들 좀 무난하게 넘길 수 있을까요? 어떤 전망하시는지요? 예, 오늘 저점에 강력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박미라 앵커님 부친께서 주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도하셨습니까 어제? 네. 그래요. 1% 불우유토끼 하라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국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때는 일단 주가는 저점 매수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이 아침에 제가 볼 때는 1900포인트 가까이에서 제가 볼 때는 시작될 것 같은데 일단 주가는 저점 매수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고점에 뭐 다 팔았다고 왔어요. 상미 아버지, 이나의 아버지, 동아의 아버지, 미라 아버지 다 전화 왔는데 일단 고점 판다면 오늘 저점 매수를 다시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그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주가가 급락했을 시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급락했을지는 주식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언젠가는 주가가 떨어지겠지. 언젠가는 떨어지기는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사가지고 물리지 않으면 3일 이상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시황은 절대 필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늘은 적극적으로 1900 언저리에서 저점 매수에 강력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장중에 만약에 2% 이상 뜨면 바로 매도 후에 현금화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 30%는 적극적으로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보다시피 MACD 골든 크로스가 났거든요. MACD 골든 크로스 난 상태에서 주가가 보통 외부적인 악재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라. 즉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되거나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주식은 주식시장에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게요. 지금 일단 오늘 저점 매수다 이런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먼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1조 9천억 정도 선물 매도인데 오늘 주가 빠지더라도 외국인이 겨우 본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 여러분께서 오늘 저점 매수에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그 미국 S&P 나스닥 선물이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저점 매수가 분명히 유효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타원을 쳤는데 거기까지 딱 갔어요. 타원을 쳤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선물 250 전후에서 적극적인 매수는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뭐 어떻게 하면 어떡하겠다. 그건 이미 늦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측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 어떨 때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매수 후에 짧은 콜이 지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적극적인 매수에 동참해야 된다. 지수가 오르겠죠. 반등하면 그러면 뭐 지수 관련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부분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보실 것 같으면요. 뭐 주가가 제가 볼 때는 오늘 주가 1900 언저리에서 봐도 종가는 제가 볼 때 1900 한 10포인트 전후에 전환선 전후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MI 차트를 보면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DMI가 특히 ADX가 죽어가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도해야 된다. 어제 온 동네 뻐꾸기도 주식도 사라고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도에 동참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주식이 너무 염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름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 안에 쌓이면은 외부적으로 봤을 때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결론은 앞이 안 보이듯이 상대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빠져봐야 구름 안에서 놀기 때문에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상해종합증시의 보합이고요. 일본 증시 어제 보합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상해증시 일본 증시가 조금 빠질 겁니다. 빠지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반등의 국면이 분명히 보일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또 하이 포인트는 기관의 매수입니다. 어제 선물이 기관들이 매수함으로써 주가가 굉장히 강력한 모양을 보였는데 기관의 매수를 여러분께서 강력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아침에 주가가 거의 한 2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시작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900 한 8에서 10포인트 그 전후에서 한 1910포인트 전후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순간적으로 조금 더 밀리면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타임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상승폭의 38% 자리 그리고 하락폭의 38% 자리 이 상승폭과 하락폭의 38% 자리는 굉장한 저항과 지지가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언제까지는 빠지게 지켜놓고 먼저 여러분을 겁을 줘가지고 물미길 필요는 절대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주가 빠져도 주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저점 매수 짧은 방망이를 휘두르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 기관 다 돈 없습니다. 미국도 돈 없고 유럽도 돈 없고 다 돈 제일 많은 데가 뭡니까? 중국, 한국이 제일 많다. 이렇게 볼 때 외국인은 믿을 게 절대 못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프로그램 매수는 뭐 크게 말 줄일 수가 없다. 선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고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들을 보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많은 물량이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너무 외국인과 기관에서 그걸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수급은 우리가 보통 수급이랄 때 매수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만 보는데 그 매수 수급을 보지 말고 지금은 매도 수급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분명히 없다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용 자체가 지금 4조 4천억이기 때문에 매도 수급이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 보통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이거를 막 수급이라고 하는데 그건 수급 아니에요. 그거 수급 아닙니다. 수급의 일부분일 뿐이고 진짜 지금 매도 수급은 신용잔고거든요. 신용잔고가 5조가 무너지가 4조 4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주가에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1900개 들 때 온 동네 뻐꾸기들 다 주가가 1800대 간다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여러분 콜 하겠습니다. 그 전부 데미지를 많이 입혔거든요. 그래서 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늘은 1900 언저리 가까이에서는 오늘 저점에서 적극적인 매수 장중 매매가 분명히 나오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주가는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주구장창이거든요. 삼성전자 빠져봐야 여러분 보다시피 132만 5천 원
132만 5천 원 같으면 빠져봐야 3, 4만 원밖에 안 빠지니까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동차주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주는 제가 볼 땐 바닥 치고 내려오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치고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데 가장 제가 염려하는 거는 환율 부분이거든요. 환율이 1,085원인데 저는 1,100원대 1,100원 환율이 적정 환율이다. 지금 환율이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극복해야 될 그런 환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환율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너무 볼 거 없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그냥 사십시오. 청송촌놈 말 듣고 하면 자다가 너 뭐가 생깁니까? 떡이 생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은 강력 저점 매수, 그 대신 현금은 30% 두고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301일평 이 가까이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뭐 됩니까? 전환선 시점이겠죠? 전환선. 여러분 일목균형표 안 배우면 코피 터집니다. 배우세요. 전환선 시점에서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선물로 보면 뭡니까? 250 전후에서는 분명히 콜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시고 아무 생각 마시고 저 시킨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물 꼭 배우셔야 된다. 선물 배우실 분 이번 일요일 날 2시 신천지점 대신증권 오시면 선물 무료로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오시고 오실 때 몸은 가볍게 손은 무겁게 오시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 매수 날이다. 다른 거는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빠질 거니까. 뭐를 봐냐? 기관의 선물 매수 요 포인트만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볼 거 있겠다. 기관의 만약에 매수 상태에서 주가 계속 기관이 선물을 매수 사면서 외국까지 환매수를 한다면 장이 예상외로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10포인트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볼 때 20포인트에서 이상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이미 누가 되든지 미국 경제는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 지금 13,000을 깼는데요. 제가 볼 때는 13,000은 분명히 다시 회복합니다. 회복하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저도 내신 15등급입니다. 여러분 너무 애기들에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시험 친 애기들 오늘 외식이나 한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오늘 화이팅 하시고 수험생 두신 학부모 여러분 공부하고 행복하고는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CNTV 보면서 여러분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청환입니다. 네. 어제는 고점에서 매도 전략 주셨는데 오늘은 저점에서 1910포인트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매수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봐야겠죠.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도 살펴봤던 종목인데요. SH에너지화학부터 한번 점검을 받아볼까요? 네, SH에너지화학도 어제 장중에 추가 상승이 한 번 더 들어와서 네. 1180원까지 상승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거기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밀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주가가 바로 돌파를 바로 해주는 모습은 안 나왔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1200원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저항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라인 자체가 상당히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저항받고 밀렸다고 해서 주가에 약세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 자체가 다시 또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위쪽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는 이런 식의 전략을 쓰시면은 지금은 충분히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셰일가스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수 자체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던 1150원은 달성을 했고요. 네. 다시 재매수를 노리신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략적으로 1050원에서 1000원 사이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재공략을 한번 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격을 좁혀놓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SH에너지화 이 종목도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요. 다음 살펴볼 종목 또한 목표가를 역시 달성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11월 2일 추천받은 종목인데요. 삼천리 자전거 일단 수익 축하드릴게요. 예, 삼천리 자전거도 지금 진행이 무난한데요. 사실 삼천리 자전거는 지금 최근의 시장 트렌드하고는 좀 의미가 좀 틀린 종목입니다. 네. 과거에 이제 2007년도, 2006년도에 그 대선이 한참 얘기가 나올 때 그때 그 자전거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타고 그때 한번 크게 시세를 냈다가 사실은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약세를 탔었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이 주가가 이제 막상 메리트가 끝나고 이슈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식의 진행을 보인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종목이 삼천리 자전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그때 기대감이 너무 커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던 거지만은 실제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2011년도까지 하락세를 계속 탔었지만은 그 이후에서는 실제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라는 평가가 자꾸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자전거 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그 자전거 판매량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도 고가 자전거라든지 이런 쪽에도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그 자전거 보급률을 높이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실질적인 상승세를 좀 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은 오히려 정책적인 이슈보다는 실적이나 아니면은 어떤 내용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수도 꾸준히 따라붙어주고 있는 형태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10,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네. 10,000원은 달성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을 줄 때, 한 9,500원대 선 정도에서 재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전략도 괜찮겠고요. 앞으로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들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주봉 나오는 거 보시면은 박스권 돌파가 지금 한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많은 그런 주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천리 자전거까지 AS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눈여겨볼 업종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느 업종 갖고 오셨습니까? 예, 오바마 대선, 오바마 후보가 네. 재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하고 관련된 정책들, 그 관련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오늘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바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의 평가는 우리가 오히려 득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오바마 정부가 한국 시장이나 한국 정부를 위해서 그런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주의적인 무역 형태를 많이 띠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그네들의 이권 다툼이 우리하고 좀 맞물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지금까지의 그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발표의 핵심 부분이 이제 대체 에너지, 그 다음에 또 IT 쪽, 그 다음에 또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같은 이런 대체 에너지 쪽이나 아니면은 IT 산업 쪽에 또 계속해서 좀 육성을 하겠다. 특히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자국 내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 성향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쪽도 지금 현재로서는 자국 내 보호주의 무역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평가는 이제 대체 에너지 쪽이나 그 다음에 또 IT 산업 이쪽으로 많이 득을 볼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태양광 섹터나 그 다음에 또 풍력 관련주들 그리고 또 셰일가스 쪽도 지금 어제 보면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또 SH에너지도 추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그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나오지 않겠나. 특히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 종목군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요번에 그 오바마 당선을 계기로 해서 바닥을 좀 탈출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쪽으로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겠고요. 또 종목군들도 그쪽에 또 관련 종목들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바마 당선 수혜주로 대체 에너지 관련주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도 이런 대체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일까요? 대체 에너지는 아니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모바일 관련주입니다. 네. 사실 모바일 관련주도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쪽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의 특징을 보면 시장 자체가 그 모바일 관련주의 진행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닥을 탈출하는 실적 개선주들이 주가의 상승이 계속 크고 뭐 단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부각되고 있는 주식이 아이리버죠. 아이리버 같은 경우에 어제도 상당히 급등세를 계속 장중에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뭐 이런 식의 진행들이 그 좀 더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종목군들을 찾기에 계속해서 좀 발굴에 열을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EM넷입니다. 이 EM넷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같은 그 포털 업체, 광고 대행 업체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결론적으로는 모바일 산업이 계속 발달을 할수록 득을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모바일 관련주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상태고 또 주가의 진행도 이제 막 바닥을 탈출하면서 돌파를 하고 있는 상태고 회사의 내용도 사실은 그 좀 기대감이 큰 회사들은 대부분 보면 실적이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실적 기반을 대상으로 해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주가의 반응이 별로 없었던 것은 결국 수급이 아직 안 따라줬던 것이고 가능성만을 갖고 있었는데 어제 상한가를 가면서 수급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돌파의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접근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들께서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일단은 매수를 하실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기다려서 공략을 하시는 게 정석입니다만은 네.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그 조정이라는 게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철저하게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매수가는 9,600원에서 1,500원 상태를 보겠습니다. 근데 조정 시 매수라는데 왜 매수가가 지금 현재가보다 높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조정 자체를 안 주고 넘어갈 경우에는 아직 초기 돌파 형태이기 때문에 좀 따라 붙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장중 조정을 좀 노리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우선 12,000원만 잡았습니다. 근데 12,000원을 돌파를 쉽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추가 급등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목표가를 단기로 그렇게 잡은 거고요. 조정이 만약에 많이 나올 경우에는 더 아래쪽을 노리시는 게 맞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네. 오히려 예상보다는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유도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도 됩니다. 9,000원 정도 잡는데요. 9,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좀 밑에서 다시 재공략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모바일 관련주로 어제 상한가에 진입했던 EM넷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 전략 시간입니다. 11월 8일 목요일 증권사별 리포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호텔 신라에 대해서 중국인 비자 발급 완화와 또 환승객 12시간 무비자 정책 수혜주라며 투자 의견 바이 제시했고 목표가 67,000원 설정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입니다.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내년도 추가 실적 확대 기대와 4분기 전년도 기저효과로 영업이익이 78% 증가 예상된다며 목표가 2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입니다. CJ 헬로비전에 대해서 케이블업계 1위의 프리미엄과 전체 가입자 증가 지속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 19,000원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키움증권입니다. SK 브로드밴드에 대해서 기대치를 소폭 하회한 3분기 실적이지만 IPTV를 중심으로 한 가입자 성장이 미디어 사업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킬 것이라며 목표가 5,2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K증권입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 내년 국제 여객의 호조를 바탕으로 이익 개선 가능할 것으로 보며
장거리 노선의 경쟁력 강화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표 주가 62,000원 설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승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전략 세워주시죠. 예, 전일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은 했지만은 상원과 하원의 그 다수당이 상반된 구도가 연장이 되면서 재정 절벽 이슈가 좀 더 시장의 악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유럽과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증시 급락이 복합적인 요인이 좀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기 22 총재가 독일 경제에 대한 우려에 대한 뜻을 나타냈고요. 또 전일 같은 경우 아침에 그리스 긴축안이 통과가 됐지만은 그리스 긴축안 자체가 전일 밤까지 부결 우려가 좀 있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오바마 피해주들이 오히려 좀 급락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하락세를 좀 많이 부추겼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정 절벽 이슈는 살아있긴 하지만은 부분 합의의 가능성이나 시한 연장 등 정치적인 조율 가능성이 좀 가지고 있고 지금 시장 자체도 1870대에서는 지수 하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세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금일 만기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 차익 잔고세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반등했을 때는 제한적인 소폭 매수 우위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중립적인 만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신한금융투자 신규 편입 종목으로 호텔신라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폭이 상당히 큰 편이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중국인의 한국행 비자 발급 완화 그리고 인천공항 환승객에 대해서 12시간 무비자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따른 수혜가 3분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던 2013년 상반기에 호텔 리모델링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좀 주가가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조정폭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은 실적 증가에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59,000원대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 대응하셔도 무리가 없고 목표 주가는 일차적으로 67,000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승훈 과장과 함께 신한금융투자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 호텔신라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눌림목을 찾아라 온센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먼저 송원산업부터 AS를 받아볼 텐데요. 저희가 11월 1일 추천받은 종목이기도 하죠. 이 종목 매수가도 잘 줬고요. 또 어제 목표가도 정확하게 도달을 했더라고요. 수익 축하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일단 눌림목의 묘미가 네. 그런 게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큰 폭의 좀 상승세를 보였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점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아시는 게 좋겠는데 지금 중국의 정부 이양을 좀 앞두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화학주나 정유주가 조금 들썩였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학주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금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 대신에 제가 목표가를 조금 짧게 잡았었는데 네. 그 짧게 잡았던 이유 자체는요. 그만큼 단기적인 호재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짧게 잡았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돌파가 조금 시도가 됐었죠. 그래서 네. 지금 같이 차트를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송원산업을 차트를 보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거래량도 대폭 실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거래량 자체를 한번 보시더라도 우리가 차트적으로 주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상당히 응집되어 있는 에너지가 많은 구간에 그런 눌림목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지금은 21선을 주봉상으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첫 21선이 되었던 그런 장소였죠. 거기에 대해서 큰
폭의 상승세를 조금 했었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패턴입니다. 여기서 눌려는 과정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패턴이지만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은 갭을 동반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약간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지지선으로 조금 봐야 되셔야 되는 지지점은 제가 손절가는 한 11,000원 정도로 2차적인 목표가를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으로 11,000원이 안 깨지면 그때는 추세적으로 좀 더 가신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으면 그때는 13,000원까지도 좀 더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2분기에 화학업종이 상당히 안 좋았죠. 거기에 대해서 3분기도 안 좋았지만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출처를 조금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3분기에도 화학주가 만약에 달려간다면 거기에서 선도주자로 중소형주 중에서는 송원산업이 1등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송원산업 11,000원 지지가 확인된다면 13,00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하겠다라는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눌림목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한국화분입니다. 그래서 네. 한국화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계업종인데요. 지금 한국화분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 기계업종이죠. 그래서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바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전망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부터는 조금씩 눈을 돌려야 되시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기계주 중에서 한국화분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일단 기계주가 상당히 업황 자체가 안 좋았지만 한국화분 같은 경우에 실적적인 부분이 2분기에 상당히 좋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3분기에도 조금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는 좀 낮게 시장을 조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이 조금 악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하락폭이 좀 있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화분이 이슈화가 될 수 있냐면 한국화분 같은 경우에는 LNG 선에 대한 수주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가스라는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도 가스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요가 조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죠. 거기에 좀 이슈화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화분도 또 다른 수혜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조금 보시면서 연장선상에 있는 수혜주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화분 같은 경우에 차트적으로 우리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박스권 돌파 후에 조정 구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상당히 긴 박스권이 있었습니다. 박스권 자체를 지금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11선 자체를 지지를 못하고 내려왔다가 다시금 11선을 회복하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이끌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를 좀 정해 보시면 일단 9,00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패턴이죠. 박스권 돌파 후에 지지를 받고 N자형 파동을 나타내는 그런 차트인데 책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 패턴입니다. 그만큼 네. 흔들기가 많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원래는 지지점이 7,500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흔들기가 들어가면서 7,000원까지 좀 내려왔던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신 내려왔던 구간을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만큼 응집된 에너지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조금 다분한 차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일단 한국화분을 보실 때는 21선이 지금 아직까지는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상태고 지금 구간에서는 눌림목이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지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좀 잡아보시면 7,400원에서 7,550원까지 조금 넓게 네.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7,000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다시 하방으로 N자형 파동을 그리는 그런 차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명심을 하면서 손절가 7,000원만 꼭 지켜주시면 좋게 수익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큰 한국화분 목표가 9,000원까지 한번 잘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눌림목 공략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 이슈가 되는 게 제약주와 바이오주가 조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네. 대해서 한올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는 게
시청자분들에게 팁으로 제가 갭 상승을 이용한 매매법을 조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갭을 가장한 눌림목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호재는 있습니다. 호재가 뭐냐면 일단 지금 제약주와 바이오 업체들이 서로 협력 관계를 좀 많이 맺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유한양행이 지금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한올 바이오 파마의 지분을 9%를 취득을 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앞으로도 바이오 제약주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2분기까지 실적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악재가 많습니다. 그만큼 실적 자체가 안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협력 관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꾸준하게 신약 개발을 하는 모습 자체가 아직까지는 기업을 살리려는 의지가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주가상으로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은 아직까지 하단에 조금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실적이 안 좋았지만 지금 다시금 갈 수 있는 차트는 당연히 호재거리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차트를 좀 유지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요.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지금은 기관의 매집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도율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매도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적게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좀 더 기관의 매수권 자체를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강한 상승을 좀 동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에서 한우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적은 안 좋지만 그 부분은 외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봉상으로 갭 상승을 이용한 보는 방법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저항 구간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 구간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 점은요. 일단은 갭 상승이 일어나는 저 지점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첫 번째 갭 상승이 일어나고요. 여기에 갭 상승이 일어났던 지점을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던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시 그 지지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대신 거래량은 다시 3분의 1로 줄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차트를 해석해 보면 일단은 그 전에 있던 물량 자체를 지금은 받아서 올렸지만 이 지점에서 다시금 지지를 해주고, 지지가 힘들다 보니까 다시 갭 상승을 이용해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앞서서 양봉과 음봉이 한 개씩 나왔는데 이 부분의 양봉과 음봉을 생각을 해보시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고, 다시금 그 구간을 자체를 어느 정도 갭 상승을 이용해서 지지점으로 다시 만들면서 투자 심리 자체를 조금 회복시켰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분봉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더라도 지금 부분에서는 갭 상당히 큰 거래량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다시금 이 지점 자체를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9,500원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지점 자체 우리가 매수가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는 방법이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00원까지를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9,450원에서 9,500원 그 사이에 갭을 이용해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9,000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000원이 11선이거든요. 그래서 급등 차트이기 때문에 11선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약간의 좀 조정이 깊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한번 매매를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예, 내부적으로도 이벤트가 많은데 간밤 뉴욕 증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변동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옵션 만기일 당일이 이제 왔다. 이제 디데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이제 여부인데요. 일단 뭐 옵션 만기일과 또 오늘 중국 쪽에서 이제 공산당 전국 대표 이제 부분이 있고 또 오늘 대학 수능 시험 때문에 오늘 10시부터 이제 16시까지 일단은 시간대가 일단은 좀 틀려졌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서 이야기해드렸던 것이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만기를 앞두고 선물 동향에서 대규모 손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심통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지수를 상승으로 돌리기보다는 일단 하락에 대한 포지션을 좀 잡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일단 걸림돌 자리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뒤쪽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 또 이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죠. 이제 유로존에서도 ECB 통화 정책 회의가 이제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통화 완화를 일단 기조를 유지하면서 또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제 금융 섹터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또 우리가 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스마트폰 직불 결제 시행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폰 직불 결제는 이제 스마트폰에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해 두면은 물건을 구입할 때 스마트폰을 통해서 곧바로 물건값이 지불되는 방식인데요. 앱을 통해 다운받기만 하면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1%만 가져와도 지금의 모바일 결제 시장 전체를 넘어설 것으로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 여전히 상승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코스피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1880포인트, 그리고 지수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947포인트에서 저항이 걸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렸던 밴드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 상황으로 또 해외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약 후 중 혹은 전약 후 강, 만기일 변수가 상당히 큰 장입니다. 오늘 시초가에 얼마나 하단 트렌드를 지켜내느냐, 어디까지 어디 구간에서 갭을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주의가 깊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예상 지수는 뭐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1920포인트 구간대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하방 경직 구간은 지켜낼 것 같습니다. 1880포인트부터 1890포인트 이 구간대에 들어올 것 같고, 제가 전일 이제 샘 플러스에서도 이야기해드렸던, 공개 방송에서도 이야기해드렸던 1880포인트부터 1890포인트 증권지 공략은 유효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파생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대규모 손절 이후에 만기일 오늘 복수 열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락 조짐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좀 일단 오픈을 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포지션별로 보면은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1890포인트 구간대에서 최대 손실 구간, 외국인 투자자의 포지션으로는 1890포인트에서 최대 수익 구간을 가지고 갑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1890포인트와 또 1970포인트 수준대에서 최대 수익을 맞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들에게 뭐 당한다 치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이 1890포인트 구간대에서 어떤 형태를 차익 실현하면서 지수를 방어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좀 무리하게 저점을 눌러줬다가 1970포인트 혹은 지수의 상승폭을 하락폭을 좀 축소를 시키느냐, 아마 기관 투자자들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소 동향, 꾸준하게 순매수가 들어오면 같이 매수 이유도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동참을 한다면은 우리도 한 걸음 물러나서 한번 좀 지켜보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옵션 만기를 앞둔 오늘장 체크포인트 자세하게 점검 받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이상헌 전문위원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금일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JC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JC는 그동안 스포츠 게임을 주로 만들어왔던 업체인데요. 이번에 롤더스카이라는 게임으로 좀 그동안 시장의 주목을 좀 받아왔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좀 최근 들어서는 그 게임의 판도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캐주얼 게임으로 변화하면서 롤더스카이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하지만 좀 게임 업계의 순환 궤도를 살펴보면 이런 캐주얼 게임에서 다시금 이제 소셜 네트워크로 옮겨올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이번 지스타에서 룰더스카이에 이은 그 후속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게임업계 1위를 고수했던 그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다라는 전망을 볼 수 있는데요. 또 이번에 그 4분기에 새로운 모바일 게임 출시로 인해서 또 매출적으로 좀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모습은 좀 수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JC의 주가가 좀 계속해서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좋은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금 이제 기관 매수세가 약간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안 좋았던 모습을 다시 매수세로 이제 좀 긍정적인 안전히 상승 추세로 돌리는 모습은 아니지만 약간의 반등세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 이맘때쯤에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좀 고가 부근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좀 최근 들어서는 카카오톡, 이런 애니팡과 같은 그런 캐주얼 게임에 좀 밀리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죠. 좀 기관의 수급세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접근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최근 22,000원대에서 저가 지지를 받으면서 재상승하려는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고, 단기 이동 평균선을 좀 살펴보자면 좀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애니팡과 같은 캐주얼 게임의 영향이 좀 깊었기 때문에 다시금 좀 소셜 네트워크로 옮겨올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단기적인 단기적인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종목 전일 종가 부근이죠. 24,600원, 24,500원 이하에서 좀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손절가를 좀 말씀드려보면 23,700원, 매수가는 24,500원에서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는 23,700원까지 손절가로 보시는데, 이 손절가가 이탈한다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눌릴 수 있는 부분이 전 저점 부분이죠. 1년 전에 2011년도 작년에 저점 부분이었던 15,000원 부분까지는 주가가 다시 한번 늘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절가는 좀 꼭 지켜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21선 부근인 27,000원까지 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낙폭 과대 이후 반등 가능성이 큰 종목이었죠. JC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벤트가 많은 오늘 하루도 전문가들의 의견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